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또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장관님이랑 한번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안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사람하고 말하고 달린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당연히 말이 이기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사람이 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아마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답을 아마 말씀하신 건데 말을 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빠르다고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타고 그것을 잘 부려서 원하는 방향 또 원하는 속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 이후에 자동차가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나오고 나서 과연 전 세계가 자동차를 더 이상 제조 못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말로 모든 운송수선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결국은 자동차를 잘 컨트롤하고 또 운전하고 또 잘 활용하는 그런 어떤 시대로 바뀐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을 포함한 어떤 과학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진다. 그런 해안을 말씀하셔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부릴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문명적인 변화,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읽고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활용하고 원하는 방향과 또 원하는 속도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대학의 숙제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트렌드와 대학 교육의 혁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 많은 부분은 또 이미 우리 교수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염두에 둘 것 그리고 그 트렌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 그리고 우리 대학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혁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우리 그 세계적인 문호 게테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속도가 아니라 바로 방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미래 사회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하주이긴 합니다. 혹자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 그러는데 정말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속도를 오히려 빨리 해서 오히려 큰 어떤 어려움에 당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 방향을 바로 잡아서 정말 올바른 방향과 또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 대학이 혁신될 것인가 이것을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 생각합니다. 자,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그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어떤 문명적인 변화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것을 많이 하도 돼서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단순히 뭐 일시적인 전염이 아니라 우리 문명 전체를 새로운 문명으로 그죠? 정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할 만큼 새로운 문명으로 바뀐다. 그럼 그 문명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죠. 저는 그것을 이전 기존의 어떤 권위주의로 우리가 맹신했던 과학기술, 물질주의, 속도주의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 체계의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어떤 변화를 저는 이제 르네상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어떤 르네상스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영성을 회복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서 우리 인류에게 뭔가 또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을 도모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문명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과학 기술을 활용하면서 발전을 시키면서 또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키면서 그 방향 자체를 이제 인류의 어떤 그 인간성을 회복시켜주고 또 우리의 가치를 추구시켜주는 그런 방향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경영이 갑자기 ESG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현재는 ESG 경영으로 가는 거죠. 왜? 앞으로는 이익 추구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기업의 목적 뭐냐? 그럼 다 이익 추구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또 사회적인 공헌을 생각하고 정말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 됐을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문명 전체가 지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 과학 기술이 인간의 어떤 그 발전을 또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휴머니즘 테크놀로지로 더욱더 발전하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차원으로 변한다. 저는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요약을 해서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의 포스트 코로나 미래 전망. 코로나는 예고편, 본영화는 뉴르네상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명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뉴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뉴르네상스 시대에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창의적 인성과 영성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이 강화될 것이다. 네. 어쨌든 작년 초부터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고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또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했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우리 인류사가 새로운 문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새로운 문명의 전환은 결국은 이제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또 우리 인류의 어떤 행복을 지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바뀐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기술은 더욱 가속화된다는 거죠.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결국은 그 방향성을 우리 정말 인류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전 인류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그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틀에서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우리 대학과 연계된 부분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은 계속 가수가 됩니다. 이 가수가 되면서 결국은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 사회가 실질적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산업과 비즈니스에서는 언택트와 스마트, AI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와 결국은 산업과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인재, 또 새로운 경쟁력이 이렇게 대두되게 됩니다. 이런 트렌드들을 우리가 다른 데 읽고 우리 대학의 변화와 또 우리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가수가 된다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목도하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르네상스 시대에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네. 그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들, 지금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최근 1, 2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나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창의와 인성과 또 R&D 또 인재 양성을 통해서 크게는 이제 4차 산업 핵심 기술 산업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또 지능의 반도체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회적인 기반 산업인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 교육, 정보보호, 디자인 분야를 또 육성합니다. 그리고 응용 산업인 드론, 로봇, 첨단 콘텐츠, 3D 프린팅, 미래 자동차, 헬스케어, 스마트 가전, 블록체인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이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히 이런 차원의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역량과 또 인재가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구현이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되면은 우리 사회는 자연스럽게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이 구현되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지능화된 컴퓨터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은 우리를 사회 둘러싼 모습이군요. 모든 분야에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피커 등 필수품뿐 아니라 생활가전에까지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우리 삶과 산업에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우리의 모든 공간과 서비스에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오늘보다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들이 또 개별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고 또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초실감 어떤 콘텐츠 또 초실감 미디어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 사회는 디지털 사회와 물리적 사회가 이제는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사회로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원격 교육을 받고 사이버 대학처럼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저희들이 어떤 좀 더 이렇게 실감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 변화와 함께 우리 산업과 비즈니스는 세 가지의 어떤 하두를 가지고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USA라고 요약되는 거죠. 언택트, 스마트,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 산업과 비즈니스의 3대 키워드 USA. 비대면 참여로 현존감을 강화하는 언택트 프레젠스. 모든 비즈니스의 블랙홀인 스마트 플랫폼. 첨단 기술과 감성으로 개인 맞춤인 AI 퍼스널. 네. 자, 언택트는 뭐 우리가 이미 지금 오늘도 우리가 언택트 웨비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조사에 의해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언택트에 대한 부분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산업과 비즈니스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미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종의 스마트 플랫폼으로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들고 있죠. 우리의 어떤 그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또 스마트홈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스마트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다 느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가전기기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더 이런 스마트화되는 어떤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어떤 산업에 스마트 금융, 스마트 스쿨, 그렇죠? 스마트 워크 포함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와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를 또 우리가 잘 수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죠. 자, 그 세 번째가 이제 결국은 이제 계속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삼킨다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세상은 인공지능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 속도는 어느 시대보다도 빨리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1950년대인데 그 이후에 인공지능을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알지 못했지만은 아시다시피 알파고가 나온 이후에 저희들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를 정말 짧은 시간에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이런 연구와 또 노력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또 굉장히 우리 대학에서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핵심이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발전을 현재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제 결론인데요. 정말 거의 매년 1년, 2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내가 가지고 웹을 만들겠다.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겠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내가 짧은 영상을 만들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치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개념 가져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꼭 인공지능 개발자가 돼야 내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앱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인공지능을 이제 비즈니스나 기업이나 개인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 세계는 지금 또 오픈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들어보셨지만은 오픈 AI를 포함해서 굉장히 AI를 이제 누구나 다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오픈 이것이 세계적인 어떤 그 기업을 중심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GPT-3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를 투자한 오픈 AI에서 만든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미국의 IT 뉴스 플랫폼 해커뉴스에서는 미국 버클리대 대학생이 GPT-3로 작성한 뉴스 기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학생이 2주간 GPT-3로 생성한 기사 블로그가 1위를 차지한 후 이 블로그의 게시물들이 모두 GPT-3로 작성된 글들이라고 밝혔습니다. GPT-3에게 피그마란 디자인 툴용 코드를 학습시킨 후 말로 요구사항을 입력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해낸 사례도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만든 후 수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텍스트 완성 및 재조합에 응용한 경우도 있는데요. 뜻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문장을 다른 단어로 재구성해주는 기능을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문장의 앞뒤 맥락을 유추해서 빈 칸에 단어를 추천해준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음식 포장지의 성분표를 사진으로 찍으면 구글에서 텍스트 추출 후 GPT-3가 성분을 확인하고 성분에 대한 설명과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을 알려주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GPT-3가 학습한 데이터엔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어서 시를 한국어로 번역시킬 수 있는데 구글의 검색에도 나오지 않는 한국적인 문구로도 해냈다고도 합니다.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그려줘 라고 읽겠을 때 만들어진 이미지들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던 이미지가 아니라 말로 아이디어를 표현했을 때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것들입니다. 이젠 말하는 대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달리가 등장했습니다. 오픈 AI는 블로그를 통해 제시된 텍스트로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AI 모델 달리를 공개했습니다. 달리의 결과물 중 하나인 개를 산책시키는 아기 무에 대한 생성 이미지들을 보면 예. 이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말을 타서 말을 원하는 위치, 원하는 장소, 원하는 속도로 옮기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타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원하는 어떤 그 방향에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나면은 이제는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과 미래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약 60가지의 어떤 새로운 영역별로 인공지능에 얼마나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분석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여기 이렇게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을 바꾸는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씨. 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언뜻 봐서는 저랑 똑같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낯선 외국어가 포함됐는데도 별로 어색한 걸 못 느끼게. 예,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공지능 앵커 포함해서 지금 인공지능 사회자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지금 쓰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그 방송사가 인공지능 개발사가 될 필요는 없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은 되는 거죠. 우리가 각 분야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역량, 마치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추면은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전과 다른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 또는 또 새로운 어떤 역량들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사회에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표준화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격화 하려고 그랬고 정형화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도 그래서 나온 거죠. 표준화시키고 규격화하고 정형화해서 텍스트북을 만들고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외우고 내용을 잘 익숙하고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그 시험의 결과로 성적 우수자와
정말 성적 낙오자가 이렇게 구별되고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곧 실질적인 사회 경쟁력이기도 했고 그게 일제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이것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더 이상 표준화, 규격화, 정형화라는 그런 사회 경쟁력은 사라졌습니다. 예, 이제 사회는 창의성, 다양성,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용성, 유연성, 이런 어떤 새로운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인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 크게는 세 가지 AI를 가지고도 세 가지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크게 제일 많이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창의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산업에서 적용시키는 개발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AI 자체를 개발하는, 그죠? AI 전문가가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을 AI 개발자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AI 개발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런 창의적인 역량을 갖추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역량,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래 사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핵심되는 핵심적인 역량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공감하고 있는 역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저희들 국제매력회에서 대한민국 미래 교육 보고서라는 것을 집필했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는 핵심적인 역량입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인 인지 역량이죠. 여기는 창의성, 문제 해결력, 이런 다양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인성을 갖춘 정서 역량, 그리고 인성, 윤리, 또 문화예술, 또 자기 긍정,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어떤 사회 역량, 또 소통, 협력, 또 사회적인 자본, ESG 경영 같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이제 인정은 이해하는 그런 역량이고, 또 협업하는 역량이죠. 자, 그 다음에 생애주기 학습 역량. 앞으로는 우리는 평생을 공부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워낙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학습 역량. 자, 이런 기본적인 역량이,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점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학생이면은 대학은 핵심적인 전문 역량을 가미시켜주면서 네 가지 핵심 역량을 같이 개발하면서 동시에 이제 전문 역량을 개발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역량을 갖추면은 새로운 창의적인 혁신 융합 인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차원의 어떤 우리 대학의 새로운 인재를 핵심적인 어떤 그 방향으로 육성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 트렌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 대학은 어떤 환경의 변화를 현재 직면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국제미래학회에서 몇 가지 툴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몇 가지 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대학이 겪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현황 두 가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부정적인 변화는 다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대학 학력 인구가 급감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 교육이 무한 경쟁 체제로 지금 몰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혁신을 위한 내부적인 어떤 결합 또는 인재 또 정말 전 대학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일체감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정부는 대학을 더욱더 강력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있는 건 아니죠. 또 긍정적인 변화는 오히려 대학이 이제는 예전처럼 고등학생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대상이. 자, 그리고 대학 혁신을 어쨌든 정부는 지원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혁신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또 혁신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면은 그만큼 지원이 되는 그죠? 그런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이제는 글로벌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가능한 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새로운 미래 창의 인재가 우리 사회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제 대학은 이런 미래 창의 혁신 인재를 육성하면은 사회 곳곳에서 그런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부분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임신을 미루는 경향도 예상돼서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또 인구의 자연 감소도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학력 인구는 격감하고 있죠. 뭐 우리 다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대학이 엄청난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일반 대학만 가지고 학생 수와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습니다. 그죠? 지금 한 40만 얼마 오시면 되는데 일반 대학은 4년제 대학은 34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문 대학이 21만 원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문 대학을 포함하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대학을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이제는 놓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 대학, 또 평생 교육기관의 평생 학점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천 개가 넘게 있습니다, 지금. 직업훈련 기관들도 이제는 모든 곳에서 학위를 줍니다. 자, 이제 국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에 해외 대학이 진출을 했습니다. 학위를 주면서 현재 5개가 있는데 정식으로 학위를 주고 있는 곳이 곧 5개가 더 추가됩니다. 이미 우리는 무한 경쟁이 있습니다. 더구나 해외 대학들도 온라인으로 전 세계 특히 해외 유수한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미국의 대학을 포함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지금 그 대학의 경쟁에, 무한 경쟁에 소용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초에 대학이 주체가 돼서 혁신을 이뤄갈 때 그에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어떤 환경이고 또 우리 대학이 이제 국내와 해외, 온라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죠? 온오프를 포함해서. 그리고 전 세계는 결국은 미래 혁신 인재를 이제 필요한데 그런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관이 대학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그런 인재는 또 각 기업에서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 구글 할 것 없이 창의와 혁신, 인재 뭐 이런 전문성 플러스해서 모든 국어를 포함해서 기업들은 창의와 인성 그리고 새로운 어떤 핵심적인 그 전문성 가지고 있는 창의 혁신 인재를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저희 대학에는 있는 거죠. 그러면 위기와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은 위기를 최소화시키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현재 대학이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대학을 예를 들어서 말을 타는 시대에서 자동차로 바뀌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말을 타는 방법만 배워주면은 자동차를 타야 되는데 자동차를 탈 수 없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적으로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가르치는 곳은 예전에 뭐 10,000개가 떴다가 1,000개로 줄고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자동차 타는 방법 알려주는 곳은 늘어나잖아요. 그와 비슷한 어떤 비유로 우리가 한번 대학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혁신할 거냐, 그죠? 어떻게 혁신을? 저는 크게는 4가지의 어떤 그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첫 번째는 어쨌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노력을 그 대학의 주체들이 해야 됩니다. 각 대학의 핵심 주체들이 최소한 혁신을 주도하는 분들은 미래를 읽고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측과 전략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 직업의 변화와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 이것을 각 전공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기반으로 대학은 중, 장, 단기에 미래 혁신 전략을 입안해야 된다.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변화를 대학은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4가지는 뭐 어떻게 보면 말은 쉽지만은 실질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것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학교의 현상은 크게는 5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이 바뀌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교수 방법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 교육 대상이 바뀌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육 장소가 바뀝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 협업을 통한 새로운 어떤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 5가지 혁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 전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 그럼 교육과정을 혁신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많은 경우가 지금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서 외부의 컨설팅을 통해서 외부에서 컨설팅을 통한 교육과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의 교수들은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의 그 교육과정을 참조 또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 개념이지 구체화하고 구현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죠. 실제로는 교육과정은 누가 하느냐? 학생들과 교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분들이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사회 변화와 미래 직업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미래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특히 우리 전공별로 또는 전체적인 어떤 그 학교 전체별로 이렇게 잘 오거나이즈 돼서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 변화와 미래 직업의 변화와 거기에 따라서 미래 교육과정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 방법을 통한 어떤 미래 전략을 구체적으로 각 전공별로 입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역량을 어떻게 기르자는 방법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3가지 어떤 그 아웃풋이 나오죠. 기존 전공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혁신하는 그런 기존 전공의 교육까지 혁신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공과 다른 전공을 서로 협력해서 또 다른 차원의 교육 융합적인 전공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는 그런 합의가 일어나고 지금 말씀 시대적인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이 전공을 바뀌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전공이 필요하다. 이런 컨센서스가 일어나면서 이 3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형식의 교육과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그 단순한 어떤 몇 명 또는 외부의 어떤 그 컨설팅을 통해서 뚝 던져져서는 절대 대학이 바뀔 수 없죠. 이것은 대학의 주체인 교수와 또 학생들의 의견이 같이 녹아들어서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대학은 현재 이런 어떤 것들을 함께 노력하는 것보다도 몇 분 교수님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또 외부의 컨설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대학경영연구원하고 또 우리 국제미래학회 같이 함께해서 이 교육과정 혁신 미래 워크숍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교수님들이 직접 어떻게 이 교육과정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해나갈 때 정말 그 각 전공별로 또 학교 전체 차원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를 위한 어떤 노력을 저희들이 또 국제미래학회도 여러 가지 하면서요. 미래 직업 또 미래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밝혀주는 미래직업과 미래지도사 국제미래학회가 함께합니다. 미래사회 변화와 미래계획을 지도하는 미래지도사 미래를 준비하여 실천하는 자가 성공을 얻습니다. 미래직업과 미래지도사.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구체적으로 교수님들이 받으면서 이렇게 미래사회와 미래직업과 우리 전공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 때 구체적인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고 대학이 혁신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고는 대학은 여전히 예전에 말을 부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교수 방법을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겠죠. 우리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도 아마 자연스럽게 교과 과정을 통해서 교과 내용이 바뀌고 또 무엇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는가 또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스마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합니다.
스마트 방식이라는 것은 S는 셀프, 콜라보, 학생들이 자기 주도와 협업하면서 이제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티베이트, 학생 중심의 문제 중심,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한다. 그 다음에 A, 어댑티브, 학생들이 개인과 전공에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을 맞춤형을 한다. 그 다음에 R은 리소스 프리, 온오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옛날처럼 텍스트북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텍스트북도 하나의 참고고 참조를 할 뿐만 아니라 가이드가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리소스를 이용해서 학생 스스로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T,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스마트를 포함한 새로운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함께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한 비슷한 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스마트화된 교육을 아직 뭐 대학에서도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스마트 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화된 방식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바뀌는 거죠. 이미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스마트화된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들이 함께하는 교육, 그죠? 그리고 하브로타 교육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어떤 일종의 이 방법, 그죠? 교수 방법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또 교육의 역량을 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또 교육 효과를 검증할 때도 이미 예전에 우리가 강의 일변도의 어떤 수업에서 얻어낼 수 없는 그런 효과를 얻어낸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또 인공지능과 접목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학의 어떤 이제 대상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전공별로 보니, 우리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들어온 학생들도 학생이지만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모든 사람이 새로운 어떤 재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각 분야별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교육을 평생 교육을 통해서 평생 학습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와 또 그런 수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이 이런 차원으로 변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4차 산업을 포함한 어떤 새로운 전문 역량, 또 현직자에 대한 어떤 재교육, 또 장소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교육의 대상이 바뀌고요. 뭐 바뀐다기보다도 혁신하는 거죠. 더 추가되는 거고, 또 해외 대학생들도 원격을 포함한 우리의 어떤 대학의 대상으로 혁신해서 충분히 특히 동남아를 포함한 주요한 한류가 이렇게 대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교육의 어떤 우수성을 통해서 해외 대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포함해서 또 장소도 다양한 장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죠. 산학 협력도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소도 다양한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역은 지역대로 이제 지역의 어떤 그 인재를 양성하고 또 지역의 기업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새로운 어떤 지역에 필요한 인재, 그 산업, 핵심적인 그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을 육성하면서 그와 연계되어 있는 우리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교육이, 대학이 또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이제 하면요. 저는 이제 그 종합적으로 저희들 미래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이 차차차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차차차 전략이 뭐냐?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성공의 문을 여는 미래 성공 전략. 차차차 전략. 체인지. 미래 변화를 일치. 챌린지. 바람직한 미래 도전. 찬스. 미래 전략으로 위기와 변화를 기회로. 미래를 예측하여 준비하는 자가 성공을 이끕니다. 네, 차차차 전략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학이 혁신 전략이랑 거의 유사하죠. 첫 번째는 미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해야 됩니다. 미래 사회, 미래 직업을 포함한 이런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미래 방향, 우리 전공이나 각 대학이 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미래 전략을 입안해서 도전해야 되죠. 챌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전략을 입안했으면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지만 그런 위기와 변화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가 그냥 외부에다가 맡기다 보면은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그 구성원들이 함께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노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교육의 기회, 또 워크숍을 포함한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때 실질적인 차차차가 구현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이 혁신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한국 대학의 어떤 그 발전, 그렇죠? 그걸 통한 우리 미래 인재의 창의, 미래 인재의 양성, 그것이 이제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래학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를 찾아내고 가장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면은 오히려 좀 대학의 발전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지 않는 국가, 기관, 개인에겐 미래가 없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전략을 잘 짜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정말 이 일체감을 이렇게 유도해내서 함께 우리가 혁신을 이뤄내고 또 그것이 대학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